네, 친절한 K 오늘은 총선 여론조사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올해 총선에서 부산이 전국적인 관심을 받는 최대 격전지로 떠올랐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언론사마다 앞다퉈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문제는 같은 선거구인데도 조사 주체에 따라서 또 조사 기관에 따라서 조사 결과가 제각각이라는 데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유권자들은 혼란스럽죠. 여론조사 결과가 왜 이렇게 다르게 나오는지 KBS 부산보도국 공조 기자와 함께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예, 공 기자 어서 오십시오. 그러니까. 네. 자, 오늘부터 이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또 인용해서 지금 보도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 때문에 유권자들은 좀 답답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선거 캠프에서는 오히려 이걸 반기는 분위기라고요. 네, 오늘부터 선거일인 15일 저녁 6시까지를 깜깜이 선거 기간이라고 부릅니다. 네네. 어제까지 마친 여론조사 외에 오늘부터 실시하는 여론조사는 선거일 당일까지 공표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네. 여론의 추이를 알 수 없어서 답답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겠는데 네. 선거 캠프 관계자들을 만나보면 오히려 잘 됐다 이렇게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요즘 거의 매일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오전에 신문을 보면 이겼다가 저녁에 방송을 보면 지는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그렇습니다. 있는 겁니다. 예. 천당과 지옥을 계속 오가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차라리 여론조사가 안 나오면 마음고생을 안 해도 되니까 좋다.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그동안 마음고생을 해왔다는 얘기인데 어쨌거나 이제 조사 결과가 엎치락 뒤치락 하는 건 그곳이 격전지라는 얘기일 거고 후보들의 지지세가 아주 비등비등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그 외에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네, 격전지에서 후보들의 지지세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당연한 네. 것인데요. 하지만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 여론조사를 다르게 만드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그래픽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7시 뉴스에서도 소개한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먼저 지난달 23일부터 25일까지 매일경제에서 조사한 부산 진갑 선거구의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예.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전에 조사한 여론조사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네.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후보가 미래통합당 서병수 후보를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서고 있습니다. 이어서 지난달 25일부터 26일까지 부산일보에서 조사한 같은 선거구의 조사 결과입니다. 네. 역시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전에 조사한 내용인데요. 서병수 후보가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하루 차이로 여론조사가 실시됐는데 결과가 이렇게 다릅니다. 이유가 뭘까요? 다시 매일경제 여론조사 결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 하단에 조사 방법이라고 있는데 좀 크게 보겠습니다. 네.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죠. 네네. 네. 무선 ARS 그러니까 휴대전화 자동응답 전화 조사가 90.7%, 유선 ARS 전화로 집전화 조사가 9.3%를 차지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네. 부산일보 조사 결과 다시 보시겠습니다. 조사 방법을 보니까 휴대전화가 75.9%, 집전화가 24.1%입니다. 네. 두 조사의 조사 표본이 각각 511명과 506명으로 비슷하다는 것을 감안하면 집전화 비중을 어떻게 늘리느냐에 따라서 여론조사 결과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보신 그 부산 진갑의 경우만 놓고 봤을 때 집전화 그러니까 유선 비중을 높이니까 야당인 미래통합당 후보 여론 지지율이 오른다. 이걸 어떻게 좀 분석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집전화 조사의 특징을 이해할 수 있겠는데요. 네, 네. 아무래도 일과 시간에 집전화를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노년층이 많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래서 네. 또 휴대전화일 경우에 주변에 사람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집전화일 경우에는 더욱 솔직하게 이렇게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표현을 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샤이 보수라고 이른바 이렇게 자신의 보수적인 성향을 말하기를 꺼려하는 분들이 집전화 조사에서는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보통 500명에서 700명 정도를 여론조사에서 조사를 하는데요. 네네. 여기서 유선전화의 비중이 10%가 늘어나면 여론조사 결과 역시 적게는 5%부터 많게는 10% 가까이 보수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간다 이렇게 분석하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네. 물론 유선 비율이 높더라도 연령대에 따라서 유선 비율을 똑같이 적용하면은 꼭 그렇지만 않다 이렇게 반론도 나오곤 있긴 합니다. 네. 여기에 또 참고하셔야 될 게 표본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응답률은 어느 정도인지 등에 따라서도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특히 조사 의뢰 언론사가 부산이냐
서울에 있느냐에 따라서도 좀 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문제는 조사 방법이 동일하지 않은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여기저기서 이렇게 발표가 되면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뭐 지금 분위기가 어떤지 혼란을 좀 느낄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또 여론 왜곡 현상까지 나타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일 것 같은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후보 캠프에서는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나온 조사만 이렇게 인용해서 이렇게 홍보를 하거나 이렇게 하기도 네, 하고요. 네. 또 유권자들께서 이제 여론조사 결과를 이렇게 많이 신뢰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네. 다른 사람들이 지지하니까 나도 이 후보를 지지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 부분이 예. 좀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미디어 선거라는 말이 있듯이 선거에서 이 미디어 영향력 점점 그럼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특히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후보자와 유권자 대면 기회가 줄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영향력이 그래서 여론조사의 영향력 좀 더 커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다른 대안은 없을까요? 모든 선거 여론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검증을 거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런데 유무선 비율이나 조사 표본 등은 따로 규정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네, 요즘에는 이제 무선 90%, 유선 전화 10% 이렇게 조사를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네. 유선 전화의 비율이 높아질 경우에 특정 세대 여론이 과잉 대표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지적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유선 비율을 어느 정도 얼마 이상은 높일 수 없다 이렇게 규정을 마련하는 게 필요해 보이고요. 네. 또 요즘에는 여론 추이를 좀 다르게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대형 포털 등에서 후보자 검색량에 따른 추이를 알려주는 사이트들도 있고요. 또 예. 한 포털의 경우에는 지난 2011년에 서울시장 보궐선거 결과와 검색량 비율이 거의 일치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예. 이처럼 여론조사 이외에도 여론 추이를 가늠할 수 있는 다른 정보원도 있으니까 여러모로 분석해 보실 것을 추천하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유권자들의 현명한 판단입니다. 예. 부경대 차재곤 교수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여론조사를 따라가는 유권자보다도 정말 내가 정말 지지하고 싶은 정당이 어떤 정당이고 그 정당이 평소 어떤 종류의 대한민국 정치에 대한 소신들을 밝혀왔는가 그 부분에 대한 자기 철학과 좀 생각을 이렇게 정리하는 그런 유권자들 그런 것들을 갖고 저는 투표소로 향하는 유권자들이 저는 이상적인 유권자다 그렇게 봅니다. 시청자들께서 주의하실 점은 여론조사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고 또 유권자들의 마음을 전부 대변했다고 할 수 없다는 게 차재곤 교수의 설명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네. 유권자들께서는 바쁘시더라도 꼭 후보들의 공약을 비교를 해보시고요. 4.15 선거일 당일 아니면 내일과 모레 사전 투표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사전 투표에 참여하셔서 반드시 투표하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네, 지금까지 여론조사 결과의 숨은 이야기와 유권자들이 알아두면 좋은 점에 대해서 공주 기자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